두 번째 발표는 NBP가 만드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생태계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NBP의 김준범 이사님께서 발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지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NBP의 김준범 이사님을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의 김준범입니다. 우선 그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의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어떤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도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의 향후 업무나 혹은 진행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계속 비가 많이 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날씨가 정말 덥게 느껴지더라고요.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다시 이제 나갔다가 들어와서 딱 느껴보니까 이 안이 많이 시원한데 막상 이 앞에 서 보니까 꼭 에어컨 때문만 시원한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각적으로도 많이 좀 트인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저희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이 파스타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지금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현재까지 최근에 어떤 그 파스와 관련돼 있는 일반적인 기술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계속 구성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개방형 클라우드 관련돼 있는 그 파스타 생태계와 관련돼서 그 생태계를 이용한 MVP의 어떤 그 오퍼링 계획 그리고 향후에 MVP가 파스타의 어떤 파스타를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어떠한 형태로 비즈니스를 펼치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간단히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원론적인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파스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이나 배포를 위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미드웨어나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합해져 있는 부분들이고 실제 이런 파스의 플랫폼의 장점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개발을 단축한다거나 미리 준비된 개발 환경을 종량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어떤 합리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 세 번째로는 복잡한 인프라의 설정 관리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제 전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그 인프라에 대한 어떤 그 플랫폼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가 없는 개발자들도 손쉽게 이제 개발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들이 부여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어떤 생명주기 관리를 플랫폼 레벨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파스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들 중에서 파스 서비스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시점까지는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에 위주로 되어 있는 파스가 수요가 가장 많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 개발 방법론이라든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현대화라든가 이런 개발 아키텍처들이 이제 크게 변화를 하면서 실제로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수요들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VM웨어라든가 오픈스택이라든가 아니면 베어메탈 클라우드라든가 소위 그 기존에 이제 프라이빗 영역에 관련돼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통계치로 뽑아낸 것인데요. 실제 과거에는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 영역들은 저희와 같은 퍼블릭 사업자들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 그러니까 저희가 상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라서 실제로 프라이빗 관련돼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퍼블릭 사업자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영역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든가 그다음에 AWS의 아웃포스트처럼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프라이빗 영역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뉴로 클라우드라고 하는 프라이빗형 상품을 지금 출시한 상태이고요.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상품을 가지고서 실제 하이브리드 서비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고객한테 오퍼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플랫폼 기술의 주요한 트렌드는 결국에는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테이너나 MSA 개발 방법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구조 자체가 개별 기능들이 연결되는, 과거에는 이제 통합형으로 이제 구성이 됐다면 개별 기능들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IT와 비즈니스의 어떤 연결이란 부분은 끊임없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지만 실제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어떤 그 본연의 업무를 이제 수행하게 되고 IT 영역들은 그 비즈니스 영역들을 충분히 서포트하거나 혹은 견인하는 형태로 변화되는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바꾸냐 서비스로 바꾸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쟁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기업 영역이나 공공 영역에서 이미 검증이 다 끝난 상태고요.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해당 서비스들을 만들 것이냐,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 이런 형태로의 어떤 트렌드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데이터, 빅데이터나 데이터 분석 관련돼 있는 혹은 AI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보편화되면서 플랫폼 레벨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혹은 서비스들을 점진적으로 많이 내놓고 있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그 플랫폼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오늘의 이제 주요한 주제인 것처럼 결국엔 개방성 그리고 하나의 어떤 공통된 플랫폼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업자들이 어떤 공통된 영역들의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러한 형태로 이제 내용들이 변화되고 있고 아마 제 다음 세션에 그런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현재 쭉 말씀드렸던 어떤 그 파스의 어떤 트렌드들이 파스타의 로드맵상 1.0부터 5.0 단계까지 오는 그다음에 향후의 로드맵상에 전부 다 반영돼서 파스타 플랫폼 자체가 파스 트렌드 자체들을 이미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는 부분들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생태계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인데요. 제가 먼저 이 장표 말고 다음 장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은 하단에 있는 IaaS를 기준으로 해서 파스나 사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파스타의 위치라는 부분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IaaS 위에 설치되어 있는 파스단의 서비스로 이제 구성이 되고 이렇게 파스단의 서비스로 되어 있는 형태들을 소위 플랫폼 상품처럼 제공하는 것이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같은 퍼블릭 사업자가 파스타를 고객한테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앞서서 이제 오전 세션에서 김은주 단장님께서도 이제 파스타의 어떤 생태계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오픈 소스와 관련된 그 생태계도 이제 좀 말씀을 잠깐 주신 적이 있었는데 실제 파스타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플랫폼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같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한 세션을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도 한 10개 업체 정도들이 이제 체결했습니다만은 파스타 레디, 그러니까 파스타 전문 기업들이 이제 별도로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와 같이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중앙에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계속해서 프로젝트화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개발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실제 이런 파스타나 파스타 서비스 기반 위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자 커뮤니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현재 준비되어 있거나 향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파스타서의 상품 유형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입장에서는 세 번째에 있는 플랫폼 서비스 형태로 파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될 겁니다. 왼쪽에 첫 번째로 보시는 개별 인스턴스 설치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IaaS 위에 파스타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시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저거는 저희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들은 IaaS 레벨 정도가 있지 위에 구축형에 대한 부분들은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독립 플랫폼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클라우드 상품들 중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베어메탈 서버 같은 것 위에 파스타를 설치해서 해당 서비스를 저희 클라우드 상품처럼 공급하는 형태인데 결국에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이 어떤 공급과 개발 구축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 전개할 수 없는 사업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앞서 보여드렸던 파스타의 생태계에서 파스타 전문 기업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IaaS 레벨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그 개별 인스턴스 설치라든가 독립 플랫폼에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들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혹은 사업상의 특징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오퍼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향후에 어쨌든 그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이 향후에 공급하려고 하는 파스타의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은 어떤 것이냐라는 건데요. 물론 여기에 이제 앞서서 많은 사례들이 나왔었고 지금도 저희 같은 그 파스타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저희 파스타 얼라이언스 기업들이 다수 있습니다만은 실제 아직까지는 파스타가 패키지 소프트웨어 공급 형태 내지는 설치형으로 들어가 있던 사업들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미 플랫폼 레벨의 서비스들을 좀 더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서의 파스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퍼블릭 사업자가 그냥 어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aaS 레벨의 어떤 서비스들만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파스타 얼라이언스 생태계 전체의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사업적인 부분이라든가 혹은 파스타 전문 기업과의 어떤 사업적인 제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측면의 클라우드 결합 기능들을 개발을 하고 또 파스타의 저희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이 개발한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 기능들을 내재화시킴으로 해서 파스타 자체의 서비스들이 훨씬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좀 더 고도화시키는 것이 저희 두 번째 목표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저희가 지금 전 세계 이제 유럽과 동남아시아와 미주 지역에 이미 해외 리전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 리전 자체에 대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전자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은 해외에도 진출 사례도 많이 있고 현재도 해외에 많이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로서의 전자정보 사업이라는 부분들은 구축형으로 해서 선단형 사업으로 나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의 어떤 명분을 제외하고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제고돼야 되는 측면들이 좀 있게 되는데 실제 저희는 이미 해외 리전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파스타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해외 리전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파스타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 전자정보 서비스 사업들이 파스타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가령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전자정보 서비스 사업들을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해외 리전을 가지고서 바로 설치하고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효과적으로 전자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 혹은 민간 영역이라 하더라도 파스타 기반이 되어 있는 것들을 실제로 바로 즉시 디플로이하고 그다음에 운영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올라와 있는 파스타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업적인 모델들이 만들어진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들을 현지화에 대한 일부적인 작업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파스타 전문 기업들을 포함한 어떤 파스타 생태계와 같이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마지막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가 있는데 실제 저희가 2017년 4월에 네이버가 클라우드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었을 때 22개의 서비스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6월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저희가 한 153개 정도의 서비스들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정도 되는 시간에 뭐 7배의 이제 기술적인 어떤 성장을 해왔습니다. 파스타 얼라이언스에 있는 4개의 기업들 중에서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이 파스타에 대한 준비는 스타트는 사실 좀 늦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3년 동안 7배의 어떤 기술적인 성장을 거둔 것처럼 파스타와 관련된 기술 개발을 최대한 서둘러서 여러분한테 괄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성장과 그다음에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또 우리 기업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또 든든해집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김준범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